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상하게 일은 꼭 마감 직전에 끝나게 될까?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우리 모두의 시간 관리를 쥐고 흔드는 파킨슨의 법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거 1시간이면 충분하지? 하고 시작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간신히 끝냈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중간에 커트도 한잔하고 뭐 잠깐 다른 생각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걸까요? 에이, 그렇다고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하고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의 성격 자체를 막 바꾸고 시간을 지배해버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그런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가 오늘 이야기할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대체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마음대로 주무르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때는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국의 역사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이코노미스트지에 딱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때요?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 문장 하나가 사실 우리의 생산성 그리고 조직의 비효율성, 그 핵심을 그냥 꿰뚫어버리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 이틀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의 마감 기한을 일주일이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갑자기 엄청나게 복잡하고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꽉 채워서 쓰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인 팽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파킨슨의 법칙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책상 앞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파킨슨이 진짜 주목했던 건 바로 조직, 특히 거대한 관료 조직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커져만 가는지 그 비밀을 밝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 자기가 직접 근무했던 영국 해군의 데이터를 한번 쫙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군대를 줄이던 시기였거든요. 당연히 영국 해군의 군함이랑 수병수는 거의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기간 동안에요. 해군 행정 공무원 수는 무려 78%나 늘어났습니다. 아니, 진짜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까요? 이상하죠? 파킨슨은 이 말도 안 되는 성장의 배후에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원칙이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뭐랄까, 조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부하배중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관리자는 자기랑 경쟁할 만한 똑똑한 동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권위를 세워줄 부하 직원을 자꾸 늘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배증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직원들이 그럼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서로한테 보고서를 쓰게 하고 회의를 만들고 실질적인 성과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을 위한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법칙이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조직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계속 위로 옆으로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일은 줄어드는데도 조직의 덩치만 계속 불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외딴 창고를 지킬 야간 경비원 한 명을 뽑았어요. 거기까진 좋았죠. 근데 갑자기 그 경비원의 업무 계획을 짤 기획자 2명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 경비원이 일을 잘하는지 감시할 감독관도 2명 뽑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사람들의 월급을 줘야 하니까 행정팀, 재무팀, 법무팀까지 생겨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됐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작 제일 처음 필요했던 그 경비원을 해고해버렸다는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근데 파킨슨의 통찰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는 조직이 그냥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지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법칙을 하나 더 찾아냅니다. 바로 자전거 보관소 효과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사소함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직은요, 진짜 중요한 문제일수록 오히려 논의를 짧게 끝내고 반대로 아주 사소한 문제일수록 엄청나게 길게 토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파킨슨이 든 예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수조 원짜리 원자력 발전소 짓는 안건이 회의에 올라왔다고 쳐요. 이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금방 통과시켜요. 그런데 직원들 자전거 보관소 짓는 안건은 어떨까요? 이건 뭐 지붕 색깔은 뭘로 할지, 재료는 뭘 쓸지 누구나 한마디씩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몇 시간 동안이나 엄청나게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왠지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이 보이지 않는 법칙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시간과 또 조직 전체를 갉아먹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 이 법칙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이 시간을 채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시간에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강력한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감일을 아주 빡빡하게 공격적으로 잡는 거예요. 이걸 이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고 싶을 정도로요. 스스로를 압박해서 쓸데없는 고민을 할 틈을 안 주는 거죠. 둘째, 80대 20 법칙 다들 아시죠? 가장 중요한 20%의 일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임박싱. 이 일은 딱 1시간만 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 울리면 그냥 무조건 다음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내 시간을 통제하는 것. 결국 이 파킨슨의 법칙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나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일의 양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시간만큼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것. 둘째, 조직은 해야 할 일과 상관없이 계속 펴서 스스로 몸집을 불리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우리는 어렵고 중요한 문제보다는 쉽고 사소한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 바로 의도적인 제약을 스스로에게 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내 시간과 일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변의 기대와 끝없이 늘어나는 그 일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